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안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의 묘한 친중 스탠스로 미국에 버려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추진하는 2022년 바이든과의 면담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도 어정쩡한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치 정조 회장 등이 기시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나아가 미일 동맹의 유사라는 발언 이후 줄곧 강경한 대중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월 19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타이완에도 거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경우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 대응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타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 기시다 내각의 관료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입니다. 그는 같은 날 월간 문예 춘추에 실린 이 나라를 지킬 각오라는 제하의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에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집중돼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걱정해야 할 것은 중공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유대 전력 증강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자유대 무력 증강만큼이나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전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솔라 패널입니다. 그는 국경이 없어지는 날, 태양광, 외자가 사하를 점하고 있는데 매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는 11월 21일자 산케신문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이용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이 내년 가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서둘러 부동산을 구입하는 차례, 출자자가 불분명한 합동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현저하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자본의 침투도 많아 현장에서는 국경의 허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역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된 후인 10월 초 슈코쿠 지방의 산림을 파헤쳐서 조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단지를 방문해 보니 개발 면적이 100헥타를 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특이할 게 없는 통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은 법인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은 웨지라는 잡지에 실린 도대체 누구? 솔라 버블이 끓고 있는 일본, 저탄소라고 안이하게 말하지 말라는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일본의 하와이라 불리는 야마구치현 스오 오오시마 부근 녹음이 우거진 곳에 중공개 솔라 패널이 시커멓게 들어선 현장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10km 떨어진 곳에서도 확연합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70헥타르의 산림을 걷어내 대량의 토사가 쏟아져 내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도저 20대를 동원해 산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 왜 이런 개발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홍수에 땅이 패이고 흘러내린 토사에 논밭이 엉망이 됐을 뿐 아니라 해변에도 시뻘건 토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글로벌화돼 익명성이 높아져 개발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태양광 개발을 정부가 밀고 있어 사업의 문턱도 낮습니다. 패널 설치도 건축기준법 대상이 아니라서 현지인과의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경제산업청이 설비 인정만 하면 발전 사업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20년 동안 정부는 같은 가격으로 패널을 구입해 줍니다. 2012년의 경우 킬로와트당 40엔이었는데 이는 국제 평균 가격의 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맹점을 업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솔라 패널이 설치된 곳의 주민들은 환경이 망가져도 하소연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해서 관청에 호소해도 정부 시책이란 답변 내지 사업 주체가 외국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마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제 솔라 패널 설치에 따른 고용 효과도 거의 없는 데다 발전에 따른 이익도 설치한 본사가 가져갑니다. 지자체는 소정의 고정자산세만 떨어지는데 이 또한 소유자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불투명합니다. 전매에 따른 소유자 불명의 경우도 있고 패널 파손에 따른 납과 카드뮴 누출도 현지인들은 걱정입니다. 일본의 솔라 패널 도입량을 보면 국토 단위 면적당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전국의 총 발전량인 6만 8천 메가와트로 역산해 보면 외자 솔라 패널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6만 헥타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방위상 요층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부기관에서 내각을 거쳐 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자 가운데 준공 자본이 매수에 관계된 토지는 전국 1,700곳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솔라 패널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 설치된 메가 솔라 단지의 경우 그 앞바다가 선박 통행의 초크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 상공은 미 해병대 이와쿠니 공군기지와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로 이어지는 항로입니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외국 자본의 솔라 패널이 들어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중요토지조사법을 만들어 600개소의 방위관계시설과 원전 주변을 상정한 토지정보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를 일본인 명의로 하고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상풍력 발전에도 솔라 패널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자본 규모가 아주 거대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원래 유럽과 미국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중공, 지향수성 등 연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대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도 해외 메이커의 조력 없으면 풍력 발전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해상풍력은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 솔라 패널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 자본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 단지에서 가까운 항만이나 기지가 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같은 돈이 많이 투여되는 시설은 조차, 수식 취득, 출자, 개발 위탁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로 그 주변 지역이 외국의 영향권 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북부의 다윈, 그리스의 피라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제노아가 그렇습니다. 항만의 장기 사용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경우까지 장기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에너지의 외자화 시프트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안보라는 논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중동에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가 막히는 경우 치명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외자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에 눈길을 빼앗겨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